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월요일 날 12월에 설마 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오실 줄은 생각지도 못했고요. 음. 그리고 어쩌다 특강 유튜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거기 가셔서 구독, 좋아요도 저도 구독, 좋아요 눌러놨거든요. 와, 어, 감사합니다. 네, 그 전에 제가 참여 못했던 이미 알았었는데 그 좋은 내용들이 다시 볼 수가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다시 한번 이 귀한 그 강의에 초대해 주신 걸 감사드리고요. 어, 약 1시간 조금 넘게 그래서 혹시 처음 들어보는 내용들이 하도 많아서 궁금하신 거 있을 텐데 혹시 질문 받는 시간도 갖도록 하고요. 시간을 봐가면서 아니면 또 표정들을 봐가면서 지루할 것 같다 그러면 빨리 끝내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 해주신 대로 저는 현직 교장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교장 선생님의 잔소리를 들을 시간이 되겠습니다. 37년 교직 생활을 했고요. 근데 교직에 있다가 사표를 내고 신문 기자를 하다가 아까 우리 이현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기자하다가 다시 임용고사를 보고 다시 교직에 들어와서 있다가 뭐 장학사, 장학관 하면서 지금 화면에 있는 대로 아이들 덕분에 대통령 표창도 받고요. 국무총리 표창도 받고 대한민국 발명교육대상이라는 걸 받았는데 그건 상금이 200만 원이고요. 올해 과학교사상인 건 상금이 500만 원인데 모두 아이들을 위해서 기부했습니다. 그 분홍색으로 제가 일부러 써놨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박수를 쳤었습니다. 상금을 기부했다고. 네, 고맙습니다. 막, 크게 막 얼굴에 지금 박수 치신 분들은 오늘 연말연시에 좋은 일이 있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광스럽게 오늘 처음 밝히는 건데 아직 이제 지금 강의하는 날짜로는 아직 안 됐는데 오늘 다음 주 월요일 날 수원 특례시에서 수원시 문화상을 준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받기 어려운 상인데 너무너무 가문의 영광입니다. 이현 선수께서 우리 아주 그냥 소박한 책은 소개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박사 논문을 쓴 것과 그 다음에 소논문이 지금 국회 전자도서관 양자역학 분야에서 인기도 아마 1, 2, 3위를 다루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처음 나온 세계 최초의 논문이라서 굉장히 관심들을 갖고 인용도 하고 그러신 것 같더라고. 혹시 지금 무료로 올려놨기 때문에요. 국회 도서관에 가면은 뭐 앱도 깔아서 하실 거 얼마든지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세계 최초 용어라서 되게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양자역학이란 말도 들을 때마다 어려우실 텐데, 그래서 양자역학이 어떻게 왜 나오게 됐나, 그리고 그런 거, 그다음에 홍익인간과 연결해서 홍익정신과 연결해서 홍익학습법이라는 그 학습법을 세계 최초로 또 만들었거든요. 이것도 다 박사 논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겉핥기로 쉽게 설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제가 이렇게 주저리 얘기하는 동안에 가장 많이 나오는 낱말이 흐름이라는 낱말이에요. 그 맥하고 뭐 영어로는 트렌드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관계, 릴레이션십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흐름과 관계를 만들어주는 매개체, 입자, 파동, 그 다음에 기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혹시 뭐 뇌에 관련된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입자 파동이 드디어 양자역학에서 서양 양자역학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딱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연결하려고 하는 건가 이렇게 눈치가
오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느끼실 텐데,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너무 놀라는 일들이 많고요. 그렇죠? 너무 깜짝 놀라는 것도 있고, 처음 보는 것도 있고, 막 그냥 하루아침에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흔히 그걸 다변화, 다양화 시대라고 하는데, 오늘 2025년 12월 8일에 마침 교수신문에서 매년 그 연말에 사자성어를 그 해에 사자성어를 발표하는데 올해 사자성어는 교수님들이 교수신문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그 가장 많이 얻은 걸 했는데 변동불거라는 걸 골랐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렇게 그 검색창이라든가 변동불거를 찾아보면 어디에서 유래했는지 그런 것이 자세히 나올 겁니다. 여기서는 시간이 많이 지날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며 변화한다. 매년 그 12월만 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사다난했던 한 해라고. 올해는 정말 그 정치적으로나 여러 큰일들이 많았죠. 작년 말에 이어서. 그렇죠. 그래서 아마 교수신문에서 교수님들이 변동불거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양자교육학의 탄생은 그 트렌드, 흐름이라는 거와 가장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 제가 신문에 기고한 글인데요. 양자역학 시대 TQ 교육이라고. 제가 좀 빨리 지나가면 뭐 다음에 또 혹시 뭐 댓글이라든가 직접 질문해 주시고 아니면 유튜브에서 다시 한번 천천히 보시면 검색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저한테 이렇게 보내달라고 하면 이 파워포인트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원고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Q, EQ란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지능 지수를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인텔리전스 퀴어션트라고 그래갖고. 그러다가 한때는 뭐 감성 지수가 중요한 때다 그래갖고 EQ, 이모션 퀴어전스가 있는데 요즘은 이거 제가 처음 만들어낸 말입니다. 아까 그 신문에 보여드렸던 것 중에서 세계 최초로 제가 TQ란 말을 트렌드 퀴어션트라고 그래갖고요. 그 흐름을 아는 흐름 지수를 알아야 그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다. 왜냐하면 이 흐름을 알면 경제, 사회, 우리 몸의 건강, 관계까지 다 알 수 있거든요. 뭐 주식 얘기도 여기서 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다른 유튜브에서 많이 보시면 되겠고 흐름을 알면 주식 투자에 관련된 것도 알고 있고요. 문화에 관련된 것들, 이따 건강에 관련된 건 그 후반기에서 잠깐 제가 흐름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흐름과 관련돼서 요즘에 그 SNS가 뭐 그냥 흔히 유튜브라고 할게요. 유튜브뿐만 아니라 인스타라든가 이런 데 보면 짧은 영상이라든가 긴 영상이라든가 뭐 저도 그러는데 아예 영상을 틀어놓고 자는 경우도 많은데 특히 짧은 영상들을 우리 순수한 우리말로는 움직이는 짧은 영상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 SNS에 따라서 어디서는 어디서는 릴스라고 하고요. 어디서는 숏폼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유튜브나 인스타에서는 뭐 숏폼이다, 릴스라고 하기도 하고 밈이라고 하기도 하고 요즘은 주로 숏폼이라는 말로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좀 오래됐네 이것도요. 암호화폐 시장에서 7억 원에 우리나라 돈 7억 원에 판매가 된 숏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미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사실은 4분짜리 영상인데요. 이게 7억 원에 팔렸습니다. 원래 지금 보이는 이 화면에 그 뭐 고양이인데요. 니암캣이라고 그래갖고 그 치즈 크래카를 몸뚱아리가 크래카인 그 고양이가 움직이는 쇼폼을 7억 원에 샀답니다.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나요. 소리를 잘 들리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4분 30초간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게 7억 원에 팔렸습니다. 요즘에 이런 세상을이라는 거를 알려드리려고 그러니까 요즘 새로운 세대들이 이런 쪽에 너무 이제 막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 얼마 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대명절이라고 하는 수능 시험이 있었는데요. 요즘 나오는 인공지능이 수능 시험을 풀었는데 챗GPT가 1등을 했거든요. 거의 1등급을 다 받았다고 할 정도고요. 그 다음에 뭐 딥시크, 이제 제미나이는 버전에 따라서 또 뭐 만점 받은 것도 있고 막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가장 최근에 SNS에 올라온 거를 제가 그냥 다운받은 건데 그 제미나이한테 임금일도 그냥 통계 하나 주고서 이거 이렇게 만들어줘 그랬더니 바로 그냥 10초도 안 돼서 이렇게 지도를 만드는 이런 세상이 됐습니다. 이렇게 AI가 끄는 세상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또 하나 이제 왜냐면 지금 저녁 식사하신 분들도 있고요. 또 그 월요일 날 피곤하신 월요일 저녁이라서 영상을 그 시작 부분에 조금 많이 넣었습니다. 김연아와 스팟이라고 제가 점을 줬는데 이 김연아는 피겨 스케이팅 선수 김연아가 아니고요. 천재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되게 그 국제 콩쿠르에서도 입상했고요. 그 부모님들이 김연아 선수처럼 유명해지라고 해서 이름을 땄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얼마 전에 9월 말에 그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렸었잖아요. 거기에 만찬장에서 그 김연아 그 천재 바이올리니스트가 함께 로봇이 그 함께 춤추는 영상인데요.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해서 그 반려 로봇을 만드는 회사인데 요것도 유튜브나 이런 데서요. 검색창에서 보스턴 다이나믹스 치면 많은 최근의 영상을 볼 수 있고요. 마침 우리나라 현대자동차에서 이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대단합니다. 궁금하시죠?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상들이 보이시나요?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만든 반려로봇 김연아 바이올리니스트고요. 이게 그 프로그램이 이게 입력이 된 게 아니고요. 음악을 듣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정도까지 왔습니다. 반려 로봇이요. 그래서 지금 그 요즘 케이팝 1위를 달리고 있는 빌보드 미 차트에서 1위를 달고 있는 캐데언의 그 골든이라는 음악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그 만든 스팟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반려 로봇이 그 춤을 추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이제 그 책 소개를 좀 잠깐 하고 그 바로 또 양자교육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퀀텀 페다고지랑 아까 우리 이현수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올해 4월 18일 날 출간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원래 오래전부터 준비했었어요. 한 5년 됐나요? 이 책을 쓰려고 그 박사 논문 끝나고 나서
바로 책을 쓰려고 했는데 그 제가 교장으로 발령이 나면서 제 성격이 하나에 이렇게 몰입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교장에 몰입하다 보니까 책 쓰는 건 뒤로 밀어놨었거든요. 그러다가 그 우리 학교 아이들이 그 가족들과 또 학급별로 북작북작 책 쓰기라는 프로젝트를 사서 선생님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 그럼 나도 우리 그 학교 구성원으로서 책 쓰기에 동참해야 되겠다. 그래서 서둘러서 챗 GPT한테 힘을 빌어 갖고요. 막 주고 막 쓰고 그래 갖고서 책을 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근데 마침 이게 주문형 출판이라서 POD라고 해서 Publish on Demand라고 해갖고 그 교보문고나 네이버 같은 데서 주문을 하면 그때 인쇄에 들어갑니다.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품절이 되지 않아요. 영원히. 영원히 품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 주문을 하면 이제 그때 인쇄에 들어갑니다. 바로 인쇄에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POD 출판을 하시는 분이 여기 참석하신 분들 중에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침 제가 내년 2월 말에 정년퇴임을 해요. 그래서 교직을 이제 정리합니다. 그래서 정년퇴임 기념 또 요즘 우리 세태가 그 1인당 GDP가 3만 불이 됐는데도 마음들이 모두 허해지고 그 모두 그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아서 마음 건강도 강조하고 그다음에 논문으로 쓴 거를 단행본으로 남기고 싶어서 또 거기에 또 운이 좋은 게 올해가 그 양자역학이 발표된 지 공식적으로 유엔에서 100년이 됐다고 지정된 해거든요. 그래서 아, 요때 얼른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빨리 서둘러서 책을 만들어서 지난 4월 18일 날 책이 나와서 지금 가서 주문하시면 다음 주 중에는 바로 도착을 합니다. 토요일 날쯤에도 도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비쌉니다. 예. 아, 특히 그 세계 최초로 양자의학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쓰신 충남대 의대 지금 이제 현재 명예교수신데 강일정 교수님께서 예전에 박사 논문 쓸 때부터 교류를 했거든요. 얼굴은 한 번도 뵌 적은 없어요. 오직 그 이메일로만 교류를 했거든요. 그 교수님께서 이번에 또 추천사를 특별히 써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용어들이 너무 많아서 세계 최초라서 용어 해설도 해주고 사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올 칼라로다가 했고요. 2만 5천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칼라도 다 챗GPT가 막 했고요. 지금 보이는 표지 디자인도 생성형 AI 챗GPT가 디자인했습니다. 놀랍죠? 네,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슬슬 하나하나 이제 의문점을 풀어갔습니다. 이 사진도 역시 챗GPT가 만든 칼라 사진입니다. 오른쪽 위에 보이는 그 흑백 사진이 있잖아요. 이 1927년도 사진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제 이것도 유행이에요. 막 위키피디아나 막 그 구글에 이 칼라 사진이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잖아요. 왜 옛날에 우리 흑백 사진을 칼라로다가 해갖고 그 솔베이라는 분이 돈 있는 분이 솔베이 재단을 만들어서 그 이렇게 학술 회의를 했는데 이 1927년에 10월 달에 이 회의가 역사상 가장 유명한 정모, 가장 동아리 모임이라고 소문나 있어. 왜? 여기에 참석한 29명 중에 17명이 노벨상을 탔거든요. 물론 2번 탄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많이 들어본 그 왼쪽에 그 여자분 한 분 딱 있잖아요. 그분 딱 기억나실 거예요. 퀴리 부인입니다. 이분은 노벨상을 2개나 타셨거든요. 물론 지금 다 받고 나서 여기 참석한 게 아니고요. 이 이후에 받으신 분들도 많고 이미 받은 분들도 있고요. 퀴리 부인은 이미 한번 받고 또 참석했고요. 여기에 이제 가운데 딱 앉아 있는 분이 그 많이 광고에도 나오는 우리 아인슈타인입니다. 그 밑에 제가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이거와 신에게 명령하지 말라. 이 말이
이 솔베이 다섯 번째 정모, 그 동아리 모임에서 나왔던 가장 유명한 말이고요. 책 제목으로도 많이 쓰이고 막 그랬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인슈타인과 이때 양자역학의 선두주자로 나온 젊은 세대인 MZ 세대 양자역학 젊은 세대인 닐스 보어가 말다툼을 합니다. 격정 토론을 벌이는데 여기서 나왔던 유명한 말이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는 자 아인슈타인이고요. 신에게 명령하지 말라 닐스 보어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이 말과 닐스 보어가 신에게 명령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양자역학의 그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흔히 고전역학이라고 하는데 고전 물리학이라. 아유, 물리란 말 꺼내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 물리란 말 꺼내면 벌써 잠부터 오잖아요. 사실은 그 서양의 고전 물리학은 증명을 하려면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제목을 아까 이현수 선생님이 소개해 줄 때 양자역학은 유사과학 이런 말은 양자역학을 증명을 지금 어떻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사과학 아니냐. 다시 말하면 아인슈타인이 정확하게 지금 발표한 낸들이 증명이 와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인정을 안 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더 이상 양자역학의 어려운 용어들은 꺼내지 않을 겁니다. 양자역학 하면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낱말이 뭐냐면 얽힘과 중첩입니다. 얽힘과 중첩. 이거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알아도 몰라요. 알았다고 해도 모른다고 얘기해요. 그냥 얽혀 있는 거고 그냥 중첩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같이 겹쳐 있다 그냥. 이 말이 뭐냐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증명을 안 해주니까 아인슈타인은 믿을 수가 없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MZ세대 양자역학을 주장한 사람들은 자기들은 이렇게 증명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자꾸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다가 이제 여섯 번째 회의부터는 아인슈타인이 글쎄 인정할 만한데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는데 아인슈타인은 죽을 때까지 사실은 양자역학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면서 양자역학이 100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동안 사실은 양자역학을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다가 양자 컴퓨터 AI에 드디어 쓰이는 이론이 양자역학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그렇구나. 그런가 보다 또. 왜냐하면 인정을 안 하면 자기가 뒤떨어진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인정을 해요. 저도 양자역학을 아무리 제가 책이 500권이 넘어요. 양자역학에 관련된 책이 제 집에. 박사 논문 쓰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이 샀거든요. 그런데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안다고 인정을 해요, 제가. 그게 양자역학입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하면 AI 시대에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자역학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한자 말로는 양자역학 이렇게 돼 있고요. 영어는 퀀텀 메커니즘입니다. 사실은 원래는 이게 미국에서 온 말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들은 저의 책에 있습니다.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 안 할 거예요. 저의 책 39쪽에서 47쪽 사이에 양자역학에 관련된 용어들이 다 있고 양자란 말은 막스 플랑크가 1900년도에 처음으로 썼고 그다음에 이 최초로 이제 증명하기 시작한 것이 입자와 파동과 관련돼서 이중 실험 뭐 슬릿 실험인데 뭐 어쩌고저쩌고 있었고 그런 거기에서 입자와 파동의 관계라든가 거기에 뭐가 있었고 뭐 있었고 또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저의 책에 쭉 이렇게 나오고요.
양자역학이란 말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그 1924년에 막스 보른이고, 그 다음에 양자역학이란 말을 처음으로다가 사용한 해가 24년인데 올해가 25년인데 왜 양자역학 100년이라고 하냐? 그 밑에 있습니다. 하이젠베르크의 행렬역학이 지금의 AI와 관련된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이론과 가장 접근돼 있다고 그래서 행렬역학부터 양자역학으로 인정하기 시작해서 그 해를 첫 해라고 보고 양자역학 100년을 했는데, 지금 본 거 다 잊어먹으세요. 다시 볼 생각도 하지 말고요. 외울 생각도 하지 말고, 아, 그랬구나. 이러다가 드디어 고전 물리학도 아니고 현대 물리학도 아닌 많은 근대 물리학자들이 여러 가지 학설을 내놓으면서 드디어 양자역학이 꽃을 피우는데, 100년이 될 때까지도 양자역학을 인정 많이 안 했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또 양자란 말을 많이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 우리 강길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양자의학, 양자심리학도 있고요. 양자불교라는 책도 있어요. 그래갖고 그 요즘에 그 서양에서 명상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명상이 유행하니까 그 불교에서 또 양자 불교라고 그 명상과 그걸 양자역학과 연결돼서, 그래갖고 요즘에 뭐라 그래요? 그 저기 템플 스테이가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것 그래서 거기 가 보면 양자역학 또 설명도 하십니다. 예, 여기까지 왔습니다. 더 재미난 일이 발생했습니다. 2년 전에 오타와 대학하고 사피엔자 대학이 연합으로 연구하는 과정에서 양자 현상을, 양자 얽힘 현상을 이미지로 만들다 보니까 만들었는데, 그게 오른쪽에 있는 칼라 모양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해 딱 되시죠? 이거 보시면 음양, 음양의 모양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서양의 양자역학자들이 드디어 동양의 양자역학의 동양의 이론들을 완전히 이해하기 시작했지만, 이미 그 전부터 이때 요게 닐스 보른이 막스 보른이 그 옷에 자기 유니폼에 막 이렇게 그때 막 그냥 공작들이 입는 그 유니폼들 있잖아요. 거기에 자기 그 어깨 휘장 가문의 휘장을 이렇게 붙였는데, 막스 보른이 거기 휘장 속에다가 그 저기 죄송합니다. 닐스 보어가요. 그 휘장 속에다가 거기에 음양의 마크가 있는 걸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 지금에 와서 와, 닐스 보어가 그 이미 양자역학을 하면서 동양의 음양 오행까지도 관심을 갖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네요. 그래서 이 양자역학 시대는 컨버전스 시대다. 컨버전스 시대가 뭐냐면 그냥 우리말로 얘기하면 사실은 그 융합인데, 원래 영어로 하면 통섭입니다. 컨실런스인데, 컨실런스란 말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쉽게 그 융합이란 말로 요즘은 많이 쓰고 있어요. 융합이란 말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그 융합이란 말이 그 자주 쓰인 게 사실은 10년이 안 됐습니다. 근데 통섭이란 말을, 이 융합이라는 뜻을 가진 통섭이라는 것을 보면, 이 통섭의 섭자를 보면 재밌죠? 이 섭자가요, 귀가 세 개고요. 앞에 손 숫자가 있습니다. 여러 분야의 그 학문을 내 눈앞에 놓고서 함께 섞어서 한다. 이게 바로 융합이라는 겁니다. 이게 컨버전스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니 참 한자가 굉장히 오묘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벌써 30분이 지났기 때문에 그 관계 흐름 이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관계 흐름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관계와 흐름을 얘기하려면
파동을 꺼냅니다. 왜? 관계를 맺어주려면 흘러야 되는데 그 흐르는 것을 흔히 우리가 파동이라고 하거든요. 그 파동이 어디서 나왔냐? 바로 서양의 그 물리학에서 나왔거든요. 양자 물리학에서 파동이. 파동하고 입자 갖고 엄청 싸웠습니다. 서양의 학자들이.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사실은요. 이 파동의 흐름이 우리 사회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데 우리 몸, 우리 사회, 그리고 쉽게 경제까지도 이 파동이 지배하고 있다. 어떻게? 이제부터 풀어나가겠습니다. 이제 제가 약 10여 년 가까이 그 동서양 양자역학을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양의 이론은 거시적이다. 이 거시적이란 말이 이 엄청 커요. 보는 시각이 커요. 근데 서양은 미시적이라는 걸 알았어요. 다시 얘기하면 동양 사람은 그래 원래 그래 뭐 그냥 하늘과 땅 사이에 뭔가 있어. 원래부터 옛날부터. 근데 서양 사람들은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그냥 뭘 이렇게 찾으려고 뭐 입자, 뭐 원자, 분자, 그러다가 또 밀입자, 뭐 없어서 뭐 더 작은 거, 뭐 지금은 더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해요. 뭐 더 작은 걸 찾았다고 자꾸만 더 작은 걸 작은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찾으려고 돈을 수십조 원을 들여서 찾으려고 애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양과 서양이 굉장히 다릅니다. 동양의 그 역학적인 이론들은 재밌습니다. 동양의 역학을 한자로 표현하면 그럴력입니다. 그럴력이에요. 역학이란 말 들어보셨죠? 뭐 사주팔자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그 연말연시 되면은 토정비결이라든가 사주 많이 보이시잖아요. 저는 이미 내년도 사주를 봤습니다. 엄청 좋대요, 내년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어쩌다 특강까지 이렇게 초대받게 되고 잘 풀릴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양의 역학 이렇게 이제 책자들을 막 엄청나게 봤고요. 동양의 역학에서 대표되는 것이 이제 음양오행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보셨고요. 뭐 SNS에도 많고 뭐 영상에도 많고 엄청 많이 있을 겁니다. 예. 그냥 이렇게 있다는 거 보여드리면서 요건 이제 제 그 논문에 있는 걸 캡처하다 보니까 좀 잘 안 보이는데 그 이 음양 오행에서 음양은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하늘과 땅 더하기 빼기 뭐 이렇게 이제 둘로 나눠진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오행인데 오행이 목화 토금수라고 여기까지 들어보셨죠? 네, 여기까지 들어보셔도 되고 그다음 이제 몇 가지만 찾아볼게요. 요 이제 나중에 그래 야, 하는데 그거를 좀 엄청 많이 들어가줘야지 내가. 찾으셨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제가 진짜 많이 찾았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 나와 있는 오행에 관련된 것 다 찾았어요. 다. 오늘 여기 언급은 안 했는데 태극기 관련에도 다 음양오행이 다 있잖아요. 우리 태극기에도 다 찾았는데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방향, 색깔, 하루, 계절, 그 다음에 날씨, 인이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성, 그 다음에 감정, 성격, 오장육부, 그 다음에 몸, 육체, 그 다음에 손가락, 그 다음 오각, 그 다음 맛, 그 다음에 뭐 우리 자연을 지배하는 나무, 불, 흙, 쇠, 불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영화에도 나오고요. 음식, 재료 이거 갖고 많이 팔아먹는 사람들 많잖아요. 왜? 그 푸드 테라피라 그래갖고 굉장히 많이 팔아먹잖아요. 근데 진짜로 그 믿을만한 음양오행에서 믿을 수 있습니다. 잠깐 그 다음에 이것까지 구분했습니다. 생애, 유청소년, 그 다음에 식물의 한 살이, 그 다음에
그 지식과 지혜, 또 십간 십이지 숫자, 그 다음에 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태어난 날, 시간 이런 걸 가지고 사주팔자가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잠깐 동양 거 봤고요. 아까 관계와 흐름이라고 그랬잖아요. 관계와 흐름 속에서 매개체가 있는데 그 서양의 그 물리학에서는 뭐 입자나 파동이라고 했는데 그냥 대표적으로 그냥 하나의 에너지. 원래는 에너지란 말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학 시간에 우리는 미국 과학을 배웠거든요. 원래는 이 물리학은 유럽에서 왔거든요. 그래서 저게 원래 에너지가 아니고 에네르기입니다. 에네르기. 에네르기 안 들어보셨죠?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혹시 일본 만화인가요? 드래곤볼이라는 만화 보신 거 보면, 만화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에네르기 500데시벨 받아! 막 이런 거거든요. 그게 그 에네르기가 이 에너지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동양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기라고 표현하죠. 이제 30분이 지나니까 40분 지나니까 조금 지루해졌기 때문에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거 아무한테나 안 해주는 건데 이제 어쩌다 특강이니까 제가 드디어 중요한 걸 하나 꺼내겠습니다. 원래 웬만한 특강에서 이거 안 보내주는데 청와대 갖고 말 많았잖아요. 뭐 이런 얘기는 안 하면 되는데 뭐 지난 정부에서 청와대가 뭐 힘든 곳이다 그래서 들어가서 뭐 대통령이 계신 곳을 왜 바꿨잖아요. 영사인가. 그거하고는 저 별개인데 저기 이 청와대 저 그 왼쪽에 사진에 보면 청와대 보이시죠? 그다음에 청와대 안에 가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지난번에 저는 이제 공개를 안 할 때도 갔었는데 그 청와대 구석에 가보면 천하제일복지터라는 이 탑이 있어요. 그 이제 다음에 혹시 청와대 가시면 요걸 꼭 보시기 바랍니다. 청와대가 이 세상에서 최고로 명당터라는 뜻이거든요. 왜? 왜? 이게 조선시대에 경복궁을 세울 때 경복궁이 천하제일의 명당터였거든요. 거기에 이 음양오행을 가지고 섰는데 요거는 잘 안 보여서 제가 더 쉽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옛날 지도예요. 지금 그 빨간색 점이 제가 점 찍은 게 이게 경복궁이에요. 그리고 경복궁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경복궁이 딱 있는데 이 왜 천하명당터냐면 이 경복궁이 이 산세가 큰 대자 모양인 거예요. 북악산과 인왕산, 낙산이 이렇게 마치 양팔로 감싸주는 것처럼 뭐 배산임수는 물론이거든요. 쌓아주면서 이쪽이 위쪽이 북쪽이거든요. 그래서 북악산이거든요. 그리고 앞쪽에 그 청계천이 흐르고요. 한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한 명당터예요. 이 빨간 게. 그래서 이 큰 대자에다가 경복궁 이 빨간 점을 찍으면 이 한자가 무슨 자가 됐냐면 위에 제가 제목 써놨죠. 클 때자가 된 거예요. 최고의 명당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일제 강점기 때 일제 제국주의 사람들이 우리 조선왕조 500년의 정통성을 끊기 위해서 경복궁 앞에 뭘 졌냐면요. 아시죠? 조선 총독부. 조선 총독부를 이 앞에다 져서 이 클테자의 전기를 막으면서 무슨 글자를 만들려고 했냐면요. 위 제목에 있는 근본본, 일본할 때, 니폰, 니헌, 일본할 때 근본본자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조선왕조 전 세계에 어떤 왕조가 조선왕조 500년까지 된 왕조들이 정통성이 이어지는 왕조가 없거든요. 너무 부러워했던 거예요. 일본에서.
그리고 정통성을 끊어야겠다. 그래갖고 했는데 우리는 해방이 광복이 되고 나서도 이 사실을 모르고 조선 총독부를 정부 종합청사로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나중에 알고서 조선 총독부를 부셨죠. 그리고 다 부시고 위에 첨탑만 꼭대기만 지금 독립기념관에 가다 보면 오른쪽에 밑에 바닥에 깔아놨습니다. 돌들을 많은 사람들이 깔고 앉으라고 밟으라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제가 해체할 때 갔었거든요. 너무 잘 줘갖고 그 해체하신 분들이 아깝다 그랬어요. 야, 우리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때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타깝다. 너무 잘 줬대요. 와, 그 지붕하고 뭐 로마의 양식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다 했더라고요. 아유, 이거 얘기하다 보면 또 저 양자교육학 못하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자, 노란 점. 바로 그 안쪽에다가 이 클테자의 안쪽에 청와대가 있으니 얼마나 터의 기운이 세겠어요. 그래서 전해내오르는, 이거는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의 말년이 안 좋다 이런 소문이 났어요. 워낙 청와대 터가 세다 보니까 웬만한 그 기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면 이, 이 기운을 이기지 못한다. 왜냐면 하도 대통령들의 말년이 나쁘다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서 지난 대통령이 청와대를 에서 대통령실을 옮겼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왜 제가 이걸 요 옆에 사진을 보여드리냐면 바로 아까 보여드렸던 그 방향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게 방향. 이 방향이 목화토금수하고 동서남북 뭐 중이 있잖아요. 이게 그 북쪽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다시 동쪽에는 파란색, 남쪽은 빨간색, 그 다음에 그 노란색, 이제 가운데는 노란색. 이거 기억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서쪽은 하얀색, 그 다음 북쪽에는 검정색. 그 다음 또 하나만 밑에 노란색으로 제가 칠해놨어요. 인예신의지. 요걸 왜 그래놨냐? 바로 이 이름입니다. 이름. 사대문 경복궁, 우리 사대문 경복궁을 둘러싸고 있는 사대문의 이름을 보면 동쪽 흥인문, 인, 흥, 인 있죠? 그다음 돈의문 서쪽입니다. 남쪽 숭례문. 요게 바로 사단 칠정에서 따와 갖고서 이름을 줬고요. 그러면 가운데는 노란색 뭘까요? 저기 보이죠? 보신각. 보신각 보이시죠? 맨날 연말연시 되면 이제 12월 30일 날 종치는 거. 지금 종치잖아요. 보신각이 믿을 신자 있죠? 여기 신자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음양오행에서 사대문의 이름을 줬는데 그런데 요 얘기를 또 하나 해드리려고 그래요. 왜 흥인문은 동대문은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이거는 이것도 역시 일제 강점기 때 이 우리 조선왕조 500년 그 기운을 끊기 위해서 그게 그래서 왜 동서남북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게 일제 잔재라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이 그게 일제 잔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은 다시 바뀌어서 그 흥인지문, 숭례문 이렇게 다 바꿨잖아요. 근데 왜 흥인지문이냐? 흥인지문이냐? 동쪽에 이쪽이 보면 산이 약해요. 지금 화면에서도 그림에서도 보면 이 낙산이 약합니다. 그래서 기운이 약해요. 그래서 기운을 더 세게 해주려고 기운을 더 높여주려고 세로로다가 현판을 세웠고요. 용의 모양을 딴 한자, 갈지자를 넣어서 흥인지문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현판을 세로로 했습니다. 선판을. 그 다음 숭례문은
남쪽에 이거는 또 불이 많이 난 쪽 이렇게 갔다고 뭐 그래갖고서 또 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또 이렇게 세로를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은 궁금하시죠? 요거 제 책에 다 있습니다. 이제 책을 사시면 거기에 있고, 아니 농담이고요. 이거 다 구글이나 네이버나 다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나옵니다. 자, 이제 좀 많이 좀 저 워밍업이 되신 것 같아갖고 조금 더 어려운 얘기 좀 조금 더 할게요. 아까 왜 서양의 양자역학들을 보면 양자 물리학들은 작은 쪽으로 미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꾸만 작은 걸 찾아요. 몇 조 원을 타려서 이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 뭐야 신의 입자라면서 이제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엄청난 입자를 찾았대요. 그러면서 그걸 이제 그런 입자가 있을 거다 이름을 붙인 사람이 누구냐면 힉스라는 교수거든요. 그래서 힉스 입자를 찾았대요. 그렇다면서 자기들이 그 다음 해에 노벨 물리학상을 주는 거야. 재작년에 그 힉스 교수하고 그 해갖고 이제 양자역학이 드디어 인정을 받으니까 힉스 교수한테도 그 말 그냥 꺼냈다고 노벨 물리학상 줬어요. 저도 아마 양자 교육학 얘기했으니까 저 죽거나 죽은 후에나 저 한 90세쯤 때쯤에 이철규 박사의 양자교육학이 드디어 맞는 것 같아. 그러면서 혹시 노벨 물리학상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걸 기대하면서 지금 아직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넘어갈게요. 그러다가 이제 많은 학자들이 그 양자역학 관련된 이유들을 동양의 이론과 음양오행과 연결져서 그 주장하기 시작하는데 가장 인정받고 있는 그 이론이 데이비드 봄 교수예요. 제가 데이비드 박사 논문 쓰느라고 데이비드 교수의 원서를 직구해서 해외 아마존에서 사고 몇 권 사고요. 데이비드 교수의 책만 몇십 권 있습니다. 가장 그 강길정 교수의 양자의학 그 책도 강길정 교수님도 데이비드 교수의 그 학설을 가장 인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요걸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데이비드 교수가 근데 갑자기 데이비드 봄 교수가 갑자기 그 심장마비로 50대 말에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갖고 아마 지금까지 살아 있었다면 이분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안타깝더라고요. 그 지금 제자들이 다시 막 책을 막 내고 그러고 있습니다. 뭐라고 주장했냐면 인간과 자연과 사물과 우주는 모두가 하나라는 거야. 하나가 돼서 온 이것이 하나가 돼서 기운이 에너지가 다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 그렇기 때문에 니들 서로 싸우지 말고 인간은 자연을 해치지 말고 또 사물과 더러 뭐 너무 하지 말고 존중하면서 조화와 상생을 하되 끊임없이 대화를 하라고 얘기했어요. 이 대화가 뭐냐면 교류, 서로 존중하면서 인정하면서 살라. 이런 것이 데이비드 교수의 최종 학설인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거를 보고서. 그래서 이러한 서양과 동양의 그 음양오행과 이런 그 서양의 양자역학에서 이러한 것들을 그 나온 것들을 거기다가 홍익인간 교육이념 조금 이따 제가 강조할게요. 왜냐하면 제가 교직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양자교육학이라고 제가 박사 논문에서 제언을 했고요. 퀀텀 페다고지라고 그 이름을 붙였고 그래서 책 제목이 퀀텀 페다고지입니다. 그 있어 보이려고 원래 양자교육학이라고 해야 되는데 초점이 안 맞네. 그 양자교육학을 퀀텀 페다고지라고 이름 붙였고요. 그 거기에서 이제 양자교육학 이론에 따라서 학습법을 만들었는데 K러닝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홍익학습법이라고요. 다시 복습 들어가겠습니다. 동양 사상인 음양오양에 담긴 교육 철학적 의미를 뭘 찾으면 요거는 제가 이제 최종 결정판이기 때문에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늘과 땅, 사람과 사람, 그리고 음식, 색깔, 느낌, 이 모든 것들이 기를 통해서 서로 소통이 원활할 때 우리 몸의 신체는 물론 온 우주가 평화스럽다. 이게 음양오행이거든요. 서양 양자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교육 철학적 의미는 우주의 그 데이비드 봄 교수의 말과 똑같습니다.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은 물질, 에너지, 의식, 이 모든 것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을 섞어서 제가 인간, 자연, 사물, 우주는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을 통한 생명 현상으로 서로 조화를 이루며 잘 살 수 있다. 행복해질 수 있다. 이 이론이 바로 양자 교육학입니다. 그 조화와 상생, 함께 어울려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뭐? 홍익정신. 그 홍익정신을 살려서 학습 방법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홍익학습법. 천지인 학습 5단계라고 이름 붙였었고요. 영어로는 K-러닝이라고 했습니다. K-러닝이라고요. 제가 요거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1958년에 문교부에서 우리의 교육 방침을, 교육 이념을 처음으로 발표했는데 1958년 말 그대로 옮긴 겁니다. 그 코리안 스피시라고 하는 그 신문에 난 사진을 제가 일부러 따왔습니다. 교육부에서 내는 책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커리큘럼이라고 할까? 뭐 그런 거죠. 홍익인간은 우리나라의 건기 이념이면서 절대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고 굉장히 고루한 것이 아닌 인류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과 부합되는 의미입니다. 58년에 이런 말을 썼다는 게 너무너무 감동적입니다. 홍익인간은 우리 민족의 모든 것을 모아놓은 기본 정신으로서 기독교의 박애, 유교의 인, 그리고 불교의 자비심을 모두 모아놓은 것이고 서로 상통되는 것이며 그리고 전 인류의 이상이다. 그런데 언젠가 한 보니까 몇 년 전인가요? 이 홍익인간을 교육이념에서 빼야 된다고 막 민주주의를 넣어야 돼. 민주주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막 제가 막 반대 막 서명운동 벌이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갖고 다시 쏙 들어갔죠. 말도 안 되는. 우리나라 교육이념이 얼마나 멋있어요. 전 세계에서 불화하고 있는 이거를 홍익인간을 빼야겠다고 그렇게 우리 국민들이 난리가 났었죠. 한때. 여기도 서명하신 분들 계시죠? 그 책 속에 잠깐 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 속에 이제 그 마지막 그 4장에 가서 생활 속에서 양자교육학을 찾아갔고요. 뇌에 관련된 걸 잠깐 다뤘고요. 거기에 기, 에네르기, 르네르기란 말도 제가 세계 최초로 처음 써냈고요. 암 글자에 담긴 교훈. 요건 조금 이따 맛배기로 보여드릴게요. 수승화광, 볼텍스, 호문클루스도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다음에 경복궁화, 아까 말씀드린 그 조선 총독부 이야기도 여기에 있고요. 신경절단 물질, 그다음에 그 ADHD, 뇌에 관련된 거, 색동옷, 테라피, 사상체질, 봉안학설, 이거 북한의 김봉환 박사가 그 주장한 건데, 아, 여기 숙청을 당해갖고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도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양자 교육학에 관련된 혹자들은 증명이 안 됐기 때문에 유사과학이라는 내용들도 제가 꺼집어냈습니다. 왜? 이제는 컨버전스 시대, 아까 말씀드렸죠. 컨실런스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무엇 하나 뭐 증명이 안 됐다고 고집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양자역학을 증명할 수가 없거든요. 눈에 보이게.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융합 시대가 왔다. 그래서 제가 요것도 몇 가지를 꺼냈습니다. 자, 이제 1시간이 거의 다 돼가서 이제 요 뭐 펜필드 박사의 호문클루스는 많이 보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뇌 관련 용어들도 많이 보셨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2006년도니까 20년 전이네. 20년 전. 새파랗게 젊을 때
SBS 스페셜의 ADHD에 관해서 나와갖고 전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영상 때문에. 어느 선생님이 2006년도에 교실 안에서 뇌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ADHD 학생을 치료했다는 그 소식이 SBS 스페셜에 소개가 되니까 2006년도 2월 5일 일요일이었거든요. 2월 6일 아침에 제가 출근도 하기 전에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 전화가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2006년도만 해도 ADHD가 그렇게 보편화되지 않았었거든요. SBS가 창사 5주년, SBS 방송이 창립 5주년 기념으로 ADHD를 다룬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걸 다루시겠다고요? 그래서 자신 있으시냐고 그랬더니 다 찍었는데 학교를 못 찍었다고. 이거 ADHD에 관한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시간이 많이 지날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 자랑이니까. 그다음 요거 바이든 대통령의 그 파킨슨병 이야기, 요것도 다 뇌에 관련된 얘고요. 요것도 이제 그 서비스로 오늘 그 특별히 시간 내서 오래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거 정말 5천 년 된 숨겨져 있는 비밀인데 이제 드디어 또 하나 공개하겠습니다. 이게 암이라는 글자입니다. 암이라는 글자. 원래는 5천 년 전에 만든 글자인데 종양암자였거든요. 이게 종양암. 지금은 암암자입니다. 암암. 요 글자가 만들어진 게 뭐냐면 이게 간머리 병을 뜻하는 간머리 변이거든요. 요 간머리 병질 밑변이에요. 요게 어디서 나왔냐면 제가 밑에 사진 넣어놨죠. 요게 환자가 누워있는 침상에서 나온 병질 밑변의 간머리예요. 그리고 가운데에 입구자 세 개가 있어요. 식구가. 이거 식품품자예요. 식품품자. 물건품자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몇산자예요. 그런데 이 식품품자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먹고 숨쉬고 싸는 거. 위에 어른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야 된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야 되는데 이 세 개의 길이 어느 길이 막혀서 병이 생기면 산에 묻힌다는 한자예요. 이 암이. 이 길을 막고 있는 나쁜 세포들. 지금 여기 어쩌다 특강에 오신 분들은 세계 최초로 발표되는 이 처음 비밀을 듣는 분들은 바로 좋은 세포들이 왜 그런 우리 얘기하잖아요. 하루에 막 몇천 개씩 좋은 세포가 되고 몇천 개씩 또 나쁜 세포가 생기는데 그 좋은 세포들이 막 이겨야 그 암을 안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오늘 이거 닦고 유레카 오 저거였네. 그럼 바로 좋은 세포들이 막 생겨갖고 이제 나쁜 세포들 오전 낮에 안 좋았던 일이 있던 거, 뭐 싸웠던 거, 아이씨, 뭐 돈 나간 거, 뭐 이런 거 나쁜 것들이 이거 하나에 막 이제 막 지워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그냥 좋은 세포들이 막 생기고, 아, 그랬구나. 야, 요 구멍이 막히면, 나쁜 세포들이 막히면 산에 묻힌다. 아, 이 구멍이 막히지 않게 된다. 막히지 않게 하려면 뚫어야죠. 뚫어야 되는데, 바로 뚫기 위해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는 모두가 뭐다? 관계가 있다. 흐르고 있다. 그 흐름이 막히면 암이 생겨서 병이 생기고 산에 묻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이 흐름을 관장하는 소우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뇌가 이 뇌가 이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흐르게 해주고 있는데 뇌가 힘들어지면 바로 먹고 숨쉬고 이런데 막히기 시작합니다. 어디부터 막히냐? 태어날 때부터 제일 약하게 태어난 곳. 거기로 나쁜 세포들이 모여서 모여갑니다. 귀신 같아요. 제일 약한 곳으로. 백혈구가 면역력이 제일 약한 곳으로 몰려갑니다. 화내서, 싸워서, 나쁜 마음을 먹어서 생긴 좋은 세포가 죽어서 생긴
나쁜 세포들이 몰려갑니다. 거기가 막히면 드디어 이제 산에 묻히게 되는 거죠. 관계, 흐름, 매개체, 그리고 뇌. 여기까지만 얘기할까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뇌에 관련돼서 공부하러 오세요. 여러 가지 책도 보시고.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관계, 관계, 사람과의, 우리 사회에서의 관계에서 흔히 소통이 잘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도 소통이에요. 그, 여기 이제 왼쪽에 있는 말이 소통인데. 통이 잘 되려면, 소통이 안 되면 그 조직에 또 암이 생겨요. 우리 조직사에 있어요. 암세포가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사회에. 그런데 소통이 잘 되려면 경청을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경청. 이 청자를 보면 이 청자가 이미 아신 분들도 있을게요. 10개의 귀. 이거 왼쪽부터 설명할게요. 죄송합니다. 귀를 왕처럼 만들고, 귀를 왕처럼. 지금,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그렇게 듣고 계시네요. 너무, 한 분도 안 졸고 계셔도 제가 너무 당혹스럽습니다. 피곤하실 때. 이게 눈목자죠. 이게 눈목자입니다. 이게. 눈을 10개로 만들고, 그리고 마음을 하나로 해서 듣는 거. 이게 경청이거든요. 근데 요즘 다들 얼렁뚱땅 듣잖아요. 우리 가족끼리도. 저희들도 가족들이래요. 뭐 얘기하면 저 핸드폰 보고 있다가, 그래, 알았어. 그죠. 학교에서 아침마다 아이들을 등교할 때, 학교할 때 아이들을 맞이하고 있거든요. 선생님, 이런 게 있었는데요. 이렇게 하면 그때, 그러니? 이렇게 들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뭐, 제가 딴 생각하다가, 그래서? 이러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경청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벌써 기운이 와거든요. 걔가 그 아이의 기운이 저한테 오고 있면서 서로 소통을 하게 될 텐데 이미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하면서 이거 제가 교직에 있으니까 이런 거 너무 자랑스러워요. 우리 교육기본법 제2조 교육 이념에 홍익인간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거 자랑을 한번 하면서 홍익 그 학습법으로 잠깐 넘어 들어갔습니다. 그 박사 논문 심사를 봤는데 이제 여기 박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또 지금 박사 과정에 계신 분도 있고 박사 대개 모든 대학원에서 박사 논문 할 때 뭐 이제 프로포절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되게 적어도 5단계로 이렇게 하잖아요. 심사 5번 하잖아요. 심사위원님들이 그랬어요. 교수님들이. 제가 양자교육학하고 홍익학습법을 발표하니까 그 여기 교수님들이 또 들으실라. 이제 심사하시는 교수님들이 교육학, 동양학, 뭐 이렇게 철학, 뭐 다 하신 분들이 그 건강학 뭐 이런 거 전공하시는 교수님들이 보더니 어떻게 쳐다봤냐면 저게 말도 안 되는 이론을 가지고 논문을 쓴다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말도 안 된다고. 근데 제가 너무 끝까지 주장하니까 교수님들끼리 서로 막 싸우셨어요. 그래, 이걸 어떻게 논문을 만들어주지? 그래갖고 교수님들하고 참 지금도 존경합니다. 교수님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요거는, 그래. 이게 세계 최초 발표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합시다. 자, 다시 이렇게 바꿔서 다시 써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바꿔. 또 어떻게 봐? 이건 이렇게 다시 바꿉시다. 이거 빼.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홍익학습법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저기라고 이거 무슨 저기 세계 최초로다가 이런 홍익학습법을 발표하고 있어. 뭐 교수님들이 그랬어요. 그랬는데 원래 그 제가 아까 우리 이현수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는 거에 그, 그 전국 논문 대회에서 1등 금상 받은 논문에 그 무지개형 학습 모형을 통해서 그 발명 영재를 교육한 게 1등을 했어요. 무지개형 학습이 이 홍익학습의 첫 모양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해보니까 제가 그 뇌교육학을 공부하면서 내가 그 무지개형 학습 모형 그 이론 생각한 게
바로 그 기저가 기본 정신이 홍익인가? 그리고 뇌교육학에 있었네? 라는 걸 나중에 발견한 거예요. 거꾸로. 그러면서 그것을 다시 가져와서 완전히 내용을 바꿔서 이름도 바꾸고요. 단계도 바꾸고 해서 홍익학습법이라고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게 이 색깔 보이시죠? 오행, 오행, 목화토금수 그겁니다. 하늘, 사람, 우리, 아니, 우리, 그리고 우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열기, 생각 열기, 생각문기, 생각별치 실천하기. 이 학습전 단계에서는요, 뇌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훈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해서 그 어떤 기운을 몸에 집중하는 걸 모으고요. 그 다음에 도입 단계에서는 내 생각을 꺼내는 거예요. 나예요, 나.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모든 것들을 꺼내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홍익학습, 이 수업 단계가 놀랍게도 지금 삼성전자나 LG나 그 다음에 그 한국영재학교 이런 거 선발하는 과정에서요, 팀 프로그램에서 이걸 쓰고 있어요. 이걸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해요. 네 생각을 꺼내. 그 다음에 서로의 생각을 모아. 그리고 발표해. 또 서로 얘기해. 그리고 하나로 최종 프로젝트를 만들어. 이것이 요즘 모든 조직, 회사에서 잘 나가는 회사에서 쓰고 있는 방법입니다. 이게 홍익학습법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수업도 하고 있고요. 모든 그 선생님들의 연수나 이런 데서 다 이걸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다들 이름은 이게 아니지만 다들 이렇게 뭐 연수 같은 거 할 때 이런 방법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공개 수업도 했고요. 영상도 제가 차려놨고 이 책 속에 그 아이들이 그 허가를 받아서 신문에도 났어요. 이게 그래갖고 이 수업하는 모습이 홍익학습법이 신문에도 소개가 됐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꺼내지는 않았는데 그 아이들의 수업하는 모습도 거기 책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겹게 관계, 흐름, 매개체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걸 한눈에 보게 하려고 이렇게 그려 자기가 행복 흐름 들어가고 감히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다. 오,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네. 너무 많이 지났는데. 그 릴레이션, 관계. 그래서 그 관계를 통해서 관계 속에서 신경전달 물질이라든가 그 이 에너지가 서로 오면서 이 그 에너지를 속에는 바로 그 신경전달물질 같은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관계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것을 더 힘차게 해주는 게 의도적으로 해주는 게 홍익학습법이고 그냥 개인적으로 에너지를 얻으면 그냥 행복한 거고 그 속에서 행복을 더 유지하고 만들어 가면 더 웃으면서 더 하하 뭐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러면서 그냥 이게 보이지 않게 서로 돌아가고 있다. 그냥 얻어서 에너지가 생기고 행복해지고 또 에너지가 더 생기고 계속 이게 돌고 도는 일하는 거. 그러니까 좋은 것만 보면 좋은 것이 생기고 좋아지고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것이고 이런 거 그 얘기를 그냥 멋있게 보이려고 그냥 이렇게 논문 속에다가 또 책 속에 쓴 겁니다. 그냥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되면 된다. 원래 시간이 있으면 그 행복의 비밀이라고 해서 이미 오래전에 10년 됐네 벌써 10년 전에 그 하버드대에서 지금도 연구가 계속됐으니까 85년간 종단 연구를 하고 있는데 행복이란 과연 무엇일까? 이 로버트 월딩어 교수가 10년 전에 종단 연구한 거를 발표했어요. 우리가 도대체 행복이란 무엇일까? 이거 유튜브에서 그 로버트 월딩어나 하버드대 종단 연구 이거 치시면 볼 수 있어요. 이게 12분짜리 영상이거든요. What 이렇게 해서 keeps us 요거 있습니다. healthy and happy as we go through life? 행복이란 무엇일까 해서 그래서 행복이란 무엇일까 해서 이렇게 종단 연구를 했더니 결국은
행복하려면 돈, 명예 이런 것도 아니고 행복, 그 종단 연구 결과 오래 살고 오랫동안 면접도 하고 건강하신 분들의 그 막 건강 진단도 하고요. 면접도 하고 직업도 조사하고 다 했어요. 가족 관계도 지금도 하고 있어요. 80여 년이 넘도록. 75년 종단 연구를 로버트 월딩어드 교수가 네 번째 교수였는데 75년 만에 처음 발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행복한 군 라이프의 비결은 굿 릴레이션십, 행복한 관계에 있다. 우리 사람 관계에서도 행복해지려면 서로 행복한 관계를 해야지만 내 몸속에서도 서로 이런 행복한 관계 흐름이 되도록 해야 된다.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우리 사회에서 행복하려면 나의 역할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서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이게 요즘에 하면서 저 60분만 하려고 했더니 이현수 선생님 60분 더 해달라고 그래갖고서 사실은 이 뒤에 요 프레임 뒤에 30분 정도 프레임이 더 있어요. 왜냐면 시간을 보면서 제가 쓸데없는 얘기 안 했으면 더 하려고 그랬는데 요게 이 1차 끝내려고 하는 이제 끝내는 프레임입니다. 뒤에 30분 정도 프레임이 더 있고 영상도 재미난 거 있는데 안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양자교육학에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 뇌 건강을 생활화하고 그리고 이 뇌교육과 뇌 건강 관련된 교육이 우리 대한민국 커리큘럼의 교육과정으로 조속히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회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걸 GDP가 3반물이 됐는데도 마음들이 다 허화돼요. 이것들은 결국 돈과 아까 로버트 월딩어가 지적하신 것처럼 돈과 명예와 너무 물질을 쫓는 데 가고 있지 않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양자 교육학이 더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2타로다가 양자역학은 유사과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다 책을 지금 초안을 쓰고 있어요. 챗GPT하고 같이 쓰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한 45분 됐으니까 여기까지 제가 기도할 때도 하고요. 건배사 할 때도 그렇고 시작할 때도 그렇고 모든 회의할 때도 그렇고 이 말로다가 시작하거나 마무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족,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 친척, 회사원 같이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의 앞으로의 미래와 그리고 그다음 꿈꾸는 생각하는 거, 소망하는 모든 거에 온 우주에 가득한 퀀텀의 기운이 늘 함께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이현수 선생님 네. 마이크 받아주세요.